Bad boy. Run wild. I'm on a mission and I won't stop. No destination, but it's worth a shot. You gotta let me go. You gotta let me go. You gotta let me go. Run wild. 안녕하세요. 성북장애인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라나입니다. 오늘 성장파 3회차 주제는 장애와 건강입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멋진 게스트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각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광진지회와 광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생방송 아니죠? 건강한 방송을 위해 최 원장님께서 제게 음주방송을 제안해 주셔서 난생 처음 음주방송을 합니다. 혹시나 주정방송이 되더라도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하하하. 네. 제안이 아니고 처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과 건강 장애인 건강법 연구소의 소장을 맡은 최호성입니다. 저는 한의사고요. 이번 5월부터 성북구에서 미소본 한의원으로 우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장애와 건강하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장애와 건강이 잘 만나지지 않아요. 장애하면은 보통 아픈 사람, 좀 그 보호되어야 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만 계속 생각이 돼서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한 게 나와 만나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는데 혹시 주연님 평소에 건강과 잘 만나고 있나요?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비하 표현으로 병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병이 있는 몸이라는 뜻이지요. 비하 표현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몸이나 정신의 일부가 손상 혹은 변이 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장애로 본다 하면 그 장애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비장애인들보다 병이 쉽게 유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건강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장애인인 저에게 건강과 만나는 일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 재활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져요. 솔직히 건강하고 싶지만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죠.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하면 의료적인 문제와 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어디가 계속 쑤시거든요. 쑤시기도 하고 조금 더 건강을 잘 챙기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아픈 상태에서 건강을 찾는 방법을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걸 좀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최호성님이 특히나 오늘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또 주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우리 주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우리 손상과 기능적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분리도 이제 무시 못할 거죠. 건강에 대해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비어려인도 그리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건강한 삶을 얘기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신체적 또는 이제 정신적 그런 불편을 넘어서서 건강에 있어서 주체로서 건강권을 얘기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하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약간
왠지 메디컬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네, 메디컬 방송을 찍어야 될 것 네. 같아서 그런 것도 좋죠. 오늘은 누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건강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님 어떻게 처방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 건강권 하니까 생각나는 키워드 있으세요? 저에게 있어 건강권은 아프지 않을 권리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불수의 운동,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많지요. 의도하지 않은 근육 경직도 있지만 불수의 운동으로 인해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경련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 경우도 그런 경직과 경련 때문에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항상 어딘가에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매주 병원에 물리치료를 다니고 무리해서 집에 안마 의자를 들여놓고 매일 저녁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없는 낮 시간에는 근육이 완제를 먹고 종일 해롱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옆지기도 저랑 비슷한 뇌성마비 장애인인데요. 매일 저녁 둘이 앉아서 640ml짜리 소주 PT 한 병 이상 마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주량이 세기도 하지만 저희가 불수의 운동 때문에 자꾸 병을 깨서 위험하기 때문에 PT를 선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술값이 저렴한 동네 시장 마트에서 한 10대 PT씩 배달을 시켜서 마트 일하시는 분들이 이 집은 뭐하는 집인지 궁금해하곤 한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의 건강권에 관한 키워드는 이 장애로 인한 통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그 이상의 뭔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주연님의 건강권의 키워드가 650ml 소주 PT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내변병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최우성님에게 장애인의 건강권의 키워드는 뭔가요?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뇌병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제 긴장과 강직, 경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불편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해질수록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또 다른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어떤 불편들을 개인의 어떤 노력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던지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650ml에 대응하는 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비장애인,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실천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건강권은 실천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을 가면 병원 가는 걸 좀 꺼려하는 이유가 병원 자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매우 비장애인 보호자 중심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저는 이제 보호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최근까지도 몸이 계속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 큰 병원을 계속 가라는 권유를 받았었는데 그 큰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이미 물리적으로 거리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물론 비장애인 분들도 뭐 의료 시스템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저희 그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조금 더 실천되어야 될 의료 시스템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이 되어져요. 혹시 주연님은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접근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주변의 중증 장애인들은 웬만큼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동네 1차 병원의 경우 어느 병원이 진료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질병이나 건강관리가 일상적으로 되지 않고 큰 병원에 갈 수 있을 만큼 병을 키워야 의료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창선님이나 박정영님이 그런 경우이지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들은 근육경직 등으로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척추협착증 또는 디스크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하면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척추협착 수술을 받고 매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 경우는 다행히 지인을 통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의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집도해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경험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오히려 장애가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저희 센터 활동가 한 명은 수술 후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의료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의 몸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장애인 기준으로 수술을 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네. 그 의료인으로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피부로 와닿는 경험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의료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사실 이제 의료인들이 질병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 특히나 이제 인권 그리고 장애인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유형별로 또는 중증의 어떤 유형별로 우리 의료인들이 어떻게 이제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그리고 진단 검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매뉴얼화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5월 3일 정도 저희 장애인 건강권 연구소가 개소를 할 때 이창선 와상 장애인입니다. 와상 상태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이제 장애인이신데요. 장애인 건강권 연구소 개소식에 와서 같이 함께 장애인 건강한 삶을 위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9일이 지나서 이 이창선 장애인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물론 이제 개인의 건강에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과연 이 강직이 심한 그리고 의사소통이 힘든 이 장애인이 고열로 그리고 복통으로 병원에 갔을 때 과연 의료인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이창선에 대해서 의료인은 어떻게 진단과 치료 예후를 고민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장님은 그 세브란스에서 네네네 아주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인데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만날 때는 사실 처음 만나는 경우하고 이제 다름없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예견됩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소통의 문제도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계속 쭉 이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좋은 사례들 아니면 좋은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천안에서 한 10년 정도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장애인이 우리 한의원에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사로를 만들고 장애인이 올 수 있는 장애인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드는 게 제가 했던 고민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의 이제 크기라든지 여건상에 다른 더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장애인 전용 치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라라님도 네, 네. 아주 덕분에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션 베드를 만들어서 휠체어의 높이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이 침상까지 이동하는 어떤 불편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조금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또는 자세 변경을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 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이런 시도들이 비단 장애인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노인분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한 번씩 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사실 체위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의료인의 어떤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 자기 원의 장애인의 의료 접근을 또는 장애인의 어떤 치료의 어떤 효율성 또는 치료의 어떤 용이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고민돼야 될 것은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는 이제 책임 있는 어떤 의료의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장애인 건강권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유튜브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네, 봐야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뭐 하면 얼마나 할까 하면서 사실은 내용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는 잘 돼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정리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주연님은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네. 모든 병원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현실적일 텐데요. 저희 광진구에 더불어내과라는 1차 병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광진주민연대라는 지역단체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주치의를 하고 계신다 합니다. 큰 병원이 아니다 보니 내원하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는 왕진도 하신다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장애인 주치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가가 맞지 않아 특별하게 뭔가 고결한 사회의식이 없는 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의무적으로 할당을 한다거나 이 주치의 신청 병원에 일정 정도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1이기도 한데요. 장애로 인한 일상적인 치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매주 병원에서 운동치료와 작업치료, 도수치료 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들어가요. 저희 부부야 둘 다 상근 활동비를 받고 있어서 감당 가능하지만 소득이 적은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필요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부분을 지원한다거나 장애로 인한 치료 과목에 대한 의료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적인 시스템 외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요즘 보치아나 전동 휠체어 축구 등 중증 장애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뇌병변협회 광진지회에서 보치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어서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모임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야 어린이대공원역 지하철 역사와 협의해서
유휴 공간을 빌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나마 지하철 역사도 안정적인 공간은 아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센터 활동가 하나는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고 싶은데 일반 헬스클럽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운동기구 몇 가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공간이나 운동시설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상당히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반칙입니다 이러면. 네. 근데 사실 진짜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최우성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그 작은 움직임만이라도 되게 고마운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 가면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를 복도에서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불쾌하고 네네네. 불편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불편하실까봐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네네. 네, 말은 되게 고마운 것 같지만 사실은 왠지 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네. 의료 맞습니다. 환경, 의료 공간은 되게 독립적이고 네네네. 네, 보호되어야 되는 공간인 건 맞죠? 네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이제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면 일단 장애인분을 한 명의 이제 의료 주체로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혜와 여전하게 이제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이제 민들레 자립생활센터의 이제 그 신경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나에게 보호자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묻지 마라.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이 또는 이제 병원의 이제 그 스태프들이 장애인을 한 명의 주체로 생각하고 충분하게 장애인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거죠. 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 이제 중증 장애인이 수술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좀 위중한 어떤 상황에서 의료를 이제 만나게 될 때 장애인분들의 어떤 입장들이 충분하게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역시 그냥 이제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행태들에 맡기게 되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의료 소비자인 동시에 한 생명의 이제 주체로서의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차별받고 편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좀 더 우리가 건강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소장님께도 이렇게 많은 어떤 얘기들 또는 이제 장애인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요구들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라는 식으로 비쳤을 때 해줄게 마치 뭔가 네. 이렇게 우는 아이 떼쓰는 아이 해주는 것처럼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우리가 이제 당연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이동 권리, 장애인의 건강한 삶으로의 권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당연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주연님, 김주연님에게 또 궁금한 거는 준비 안 된 얘기를 한번. 네, 병원 갈 때 네, 지금은 이제 단골이 있는 병원이 있겠지만 네, 처음 병원 갈 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소통의 문제와 내가 어디 아프다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주나요? 번외 질문이라 AH가 없어요. 네. 네네. 처음 들어가면 음, 결불기는
저기 봐요. 누가 이 따라들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물어봐 네네. 보호자 혼자 왔다고 어떻게 당황해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찌됐든 했는데 그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 근데 제가 오늘 처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주요한 제가 하시는 얘기를 다 이해를 하거든요. 네, 정말 맞는 얘기인 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제 장애인 방문 진료에 이제 교육 현장에 제가 강의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육 내용이 장애인 방문 진료의 실제인데 거기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장애인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라. 네. 실제로 이제 장애인의 눈을 바라보고 눈빛을 바라보고 계속 장애인의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그때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활동 보조인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만일 보호자로서 보호자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소통을 하라. 그때도 역시 장애인분과 눈빛을 계속 마주치면서 네. 장애인의 그 몸짓이나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그 대변하고 있는 얘기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간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에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조금 흥분하는데 이 기본이 지금 네.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까지 해서 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건강권, 의료 시스템, 뭐 사회 전반적인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스스로. 네, 운동 뭐 하는 거 있냐 그러면 숨쉬기 운동 뭐 이렇게 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은 되게 잔소리 같아요. 뭐 몸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사리사욕을 좀 채워보자면 의료진으로서 약간 이렇게 게으른 장애인 당사자에게 약간 팁을 주신다면 건강 관리에 팁을 주신다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당근과 채찍을 잘 들여야 되는데 네. 살살살 잘 구슬려야 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운동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그래 뭐 뻔하지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장애인 건강권 연구소에서 우리 슬로건 얘기했을 때 네. 우리 인권은 사람으로 그리고 현장은 삶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처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처한 일상생활이 나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뭔가 변화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과연 운동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운동을 줄여야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행복한 거는 그래도 하루에 여러 명이 이제 저희 한의원을 이제 장애인분이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분과 이제 건강한 삶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갈 때 우리 활동 보조인과 걸어서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네네. 그래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자. 왜냐면 이제 어. 그분께서 복통이 심하신 분이었는데 음. 이 복통이 활동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고 그 정체로 인해서 통증이 자꾸 생겨요. 네. 변비도 오게 되고 활동이 부족이죠. 근데 성격상 이제 그 얘기를 친근한 이제 활동 보조인이 또는 이제 친근한 이제 교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잘 안 들립니다 이제. 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조금 낯설고 어렵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구슬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하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걸어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누적된 어떤 불편과 그런 어떤 통증들이 한순간에 해소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적인 부분들도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그럼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좀 그걸 중심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요. 네, 뭐, 네, 유치원님 혹시 있나요? 평소에 하시는 거?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저희 사무실이 최근 이전했는데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려면 어린이 대공원을 가로질러 가야 해요. 비장애인 걸음으로 4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걸어서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가로질러서 출퇴근을 해요. 근데 공원을 가로질러 가며 잠깐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하. 네, 맞아. 하하. 정말 좋죠 이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서울에 있다가 고향 갔다 오면은 되게 다시 건강해졌은 느낌이 분명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주제들이 되게 많기도 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기도 네네. 했고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좀 더 이야기가 다져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의료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면 쭉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걸어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당사자분에게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셨는데 사실 계속 앉아있는 그렇죠. 네, 네네.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운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된다면 좀 네네. 그런 얘기를 좀 이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두 분에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마지막으로 거예요? 네, 네. 하고 너무 싶은 빨리 끝날 것 이야기들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저 뒤에서 앞에서 서 있는 우리 깜짝 게스트를 한번 네.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불러보시나 싶었는데. 네네네네. 네. 예. 부른다 해놓고 안 부르면 네. 또 서운해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부를 깜짝 게스트는 네. 우리 독립진료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독립진료소, 장애인 독립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 독립진료에서 진료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가 한번 네. 마무리가 알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네. 네, 먼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독립진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박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네네네. 네, 혹시 게스트로 모신 네네.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사실 우리 물론 이제 의료인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의료인이 아니니까 아마 이제 한 2년 정도 장애인 독립진료소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11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제 장애인 독립진료소, 장애인 인권 건강권을 이제 만나고 있는지 그 소감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너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활동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까지의 저도 그렇고 뭔가 되게 예비 의료인이라는 되게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시는 장애인 이제 노들약 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발바닥 활동가분들 많으신데 그들과 직접 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되게 내가 뭔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건강이란 게 서로 대등한 관계, 되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온다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계를 가로막는 차별, 뭐 특히 요새는 저는 시설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점들을 되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예비 의료인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활동을 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오늘 안 보셨으면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건강하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니까요. 그렇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왜냐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권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편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건강과 건강으로 만나는데 다른 것들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만일에 이제 어려인으로서 한자의 관계로 만난다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길 네, 수밖에. 상하 관계가 생길 아, 것 저-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우리 후배가 네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 5년 6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후배들이 네. 앞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네, 하나요? 청취자. 네.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되게 귀한 게스트분들과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한번 독립진료 가서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연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네.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다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 주연 소장님 그리고 이제 라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주석 후배님 모시고 이런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애인의 건강한 삶, 장애인 건강권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되길 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또는 비장애인들이 건강의 권리를 당연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져야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또 건강한 삶으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방송이 그런 첫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려고 이제 바톤 터치하셨던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계속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파야 한다. 네. 그 얘기 그냥 걸로 마무리 맺을 준비해서 아, 네, 네, 합이 안 맞았나요? 네, 다시 건강하게 할까요? 아파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로 네네네. 끝날 줄 알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한 걸로 할까요? 네. 아니 뭐 네.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파한다. 비장애인과 다르게 거의 매 순간 아픔이 함께하는 장애인인 저로서는
솔직히 아직 와 닿지는 않지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픔과 불편이 온전하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최 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건강하게 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네. 그 대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네. 네. 대본 한번 주시죠. 아, 네. 이거 원래 안 보여드리는 그러니까요, 건데. 제가. 네. 아, 네. 이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에 대해 물으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삶을 먼저 떠올리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아픔과 불편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주체로서의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권을 한번 만나보시길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삶을 만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며 삶을 건강하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제안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낯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여기 성북 장애인 팟캐스트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곳 성북구에 네. 또 미소본으로 와가지고 네. 우리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분들, 장애인분들 만나게 돼서 제가 정말 더 의지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성북센터에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권에 대한 의지들이 서울시로 또 대한민국 전체로 나아가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되나요 이거? 아유, 그럼 네네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풍성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상팟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